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의약품의 개발 과정 또는 GMP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베이직한 GMP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 보셨던 그 5개의 그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취합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기 쉽게 베이직하게 좀 구성을 했고요. 1번이 퀄리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퀄리티를 어떻게 매니지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 품질은 퀄리티 어슈런스 또는 품질 보증 또는 퀄리티 컨트롤 QC에서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죠. 품질은 의약품 생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책임이죠. 생산 또는 물류 쪽,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자재를 들여오고 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출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퀄리티 마인드를 모두 생산을 포함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품질 관련된 모든 활동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치 레코드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되거나, 또는 우리 SOP, 그러니까 프로시저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서화돼야 되고, 또 그것을 실시한 시점에 배치 레코드든 로그북이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실시한 시점에 바로 그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GMP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내부 감사,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EU에서는 셀프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인터널 오디트를 실시해야 됩니다. 똑같은 의미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오는 그런 그 인스펙션에 의존을 하지 말고 너희 자체로 퀄리티를 임프루브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감사 절차를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해라 라는 규정이고요. 네 번째로 공정의 일관성을 증명 또는 개선하기 위해 제품 품질 검토, 프로덕트 퀄리티 리뷰를 연 1회 실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 프로덕트를 4가지를 우리 사이트에서 생산을 해요. A, B, C, D. 그러면 이 프로덕트 퀄리티 리뷰는 A 제품에 대해서 하나가 나와야 되고, B 제품에 대해서 또 하나가 나와야 되고, C, D 이렇게 각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 품질에 대해서 연 총 4개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 프로덕트 퀄리티 리뷰를 왜 하는가 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 A 제품의 품질 지표, 그러니까 그 COA에 들어가는 항목이 pH가 있다고 봤을 때, pH가 스펙이 6부터 8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6부터 8인데 처음에 1월 달에는 그 pH가 7.5가 나왔어요. 근데 2월에는 7.2가 나왔어요. 3월에는 6.8이 나왔어요. 5월에는 6.3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의 12월 갔을 때는 6.1이 나왔어요. 실제 각각의 배치는 다 이 그 acceptance criteria 기준에 미스를 하죠. 6에서 8. 근데 경향은 어떻게 보면 pH가 낮아지는 경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out of trend인 거거든요. 기준에는 맞지만 트렌드가 좀 이상해. 왜 이렇게 공정이 재현성이 없이 이렇게 그 이상한 트렌드를 가질까? 라는 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트렌드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변경 관리라든지 무슨 디비에이션이라든지 그 out of trend 등등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기 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시각으로 우리 이 제품의 퀄리티를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과 독립적인 품질 관리 조직, 품질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제약회사가 있으면 매니팩처링이랑 퀄리티 유닛은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이게 왜 이러냐면, 예를 들어 이 퀄리티가 요 생산 밑에 있다고 치면, 우리가 특히 생산에서 가장 큰 목적은 결국에는 많은 양을 빨리 생산해서 코스트를 많이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산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퀄리티가 밑에 있으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야, 너희 시험 똑바로 했어? 우리 생산 잘했는데 왜 너희 QA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디펜던트한 조직을 마련해라 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품질 퀄리티 유닛에 대한 정의는 품질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진 인원 또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퀄리티 유닛은 QC 조직이 있고 QA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QC에서는 주로 이제 테스팅을 하니까 미생물 테스팅을 하는 조직이 있을 거고, 이화학 케미컬 테스팅을 하는 조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품질 조직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우리 그 회사의 다큐멘테이션, GMP 다큐멘테이션을 관리하는 쪽이 있을 거고, 이제 오디시나 인스펙션을 대응하는 또는 인터널 오디스를 실제 수행하는 그런 조직이 있을 거고, 중요한 트레이닝, SOP라든지 배치 레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트레이닝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치에 대한 어프로브 또는 리젝트하는, 또는 뭐 매트리얼에 대한 어프로브 또는 리젝트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주요한 업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QMS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변경관리, 일탈, OS, 카파,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변경관리는 기계설비, 원자재, 제조 공정, 시험 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에 제품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임팩트를 검토하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품질 관리 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거죠. 이런 설명은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제 그 필링 머신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바꿀 때 우리가 같은 제품을 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설비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른 제품을 살 때 실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프로세스, 공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일관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해서 어떻게 이 장비를 들여와야 그 제대로 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실제 그런 액션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 장비가 제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액션을 전반적으로 다 트래킹하는 레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경 관리가 클로즈 되면 실제 그 장비는 생산에 사용될 수 있겠죠. 이슈 없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변경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거기에 못 미치는 장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정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일탈이 발생하는 겁니다.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제조 또는 품질 관리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미리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면 이제 디비에이션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SOP에 프로시저에 적혀 있어요. 너희가 청소를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닦아야 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사람이 SOP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닦았어요. 그러면 이건 디비에이션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절차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한 다음에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션을 해야겠죠. 그리고 OOS는 out of specification이라고 해서 시험의 결과가 미리 정해진 시험 기준을 벗어난 경우, 예를 들어 아까 pH가 6에서 8이라고 했는데 실제 테스팅 결과가 9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5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out of specification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시험 기준이 벗어났을 때 디비에이션을 타면 되지 않나요? 왜 OS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체의 임팩트 어세스를 바로 진행을 하면 돼요. 뭐 프로시저를 위반했다던가 무슨 그 실제 공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공정에 어떤 임팩이 있는지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데 OOS는 어떻게 보면 이게 QC에서 발생하는 거죠. 시험을 하다가 out of spec이 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선 두 가지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시험실에 이 테스팅에 문제가 없었는가를 먼저 봐야겠죠. 근데 테스팅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만 코렉션해서 다시 시험을 하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테스팅에 문제 없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 공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 약 자체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임팩트 어세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QC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OOS라는 새로운 절차가 있는 거죠. 일탈에 더해서 이제 OOS라는 다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ve Action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해서 재발 방지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그 파이프에 물이 새요. 물이 새서 디비에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여기 파이프에 구멍을 메우면 요거는 말 그대로 커렉션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만 했는데 도대체 왜 여기에 이 구멍이 났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이게 다시 구멍이 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이제 corrective action이고요. preventive action은 이제 그래 파이프에는 구멍이 났는데 그러면 우리 그 파이프 말고 이제 예를 들어 베슬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적인 측면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잠재적으로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preventive action,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QMS 시스템은 4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